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인 뉴타운에서 꽤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총 1637세대인데 이 중 일반 분양이 718세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반 분양은 59 타입과 84 타입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장인 뉴타운에서 입지가 꽤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석계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계역에서 북쪽으로 한 정거장 가면 GTX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GTX-C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기 그 유명한 강북의 미미삼 재건축 아파트가 있죠. 그 다음 동쪽으로 한 정거장 가면 태릉 입구역인데 여기서 7호선으로 갈아타면 강남까지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네, 선곡초등학교까지 도보로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2분 걸리고요. 가장 먼 단지 기준으로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남대문 중학교라고 해서 중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근처에 있긴 하지만 그건 일반고가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우이천이 있는데 우이천 옆에 산책하기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일종의 공원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호선, 6호선 석계역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3분 거리입니다. 먼 단지는 10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네, 한 정거장 위로 가면 GTX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동쪽으로 가면 7호선 태릉 입구역이 있습니다. 다른 지하철 노선으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단지에서 그 일자리 많은 종로의 종강역까지는 2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번도 갈아타지 않고 1호선으로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일자리 있는 사람이 집을 구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 단지에서 일자리 많은 여의도의 여의도역까지 48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건 한 번 갈아타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강남 논현역까지는 37분 소요가 됩니다. 아까 7호선으로 한 번 갈아타고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8년 개통 목표로 GTX가 지금 착공돼 있는데요. 광운대역에서 강남 성성역까지 이게 개통이 되면 9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단지에서 광운대역까지 7분, 그 다음에 광운대에서 삼성역까지 9분 해서 GTX 개통 시 강남까지 총 16분 이상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1호선, 6호선 그 석계역과 초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GTX 개통 시 그 한 정거장 위쪽으로 가면 광운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GTX를 타고 강남에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GTX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운대역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장인 뉴타운도 현재 활발히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인근이 신축으로 확 변하는 그런 변화가 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가깝게 있으며 우이천 쪽에서 산책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두 개 단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도로가 아니라 차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분리된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북부간선도로가 있는데 이게 고가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도로를 차들이 신나게 세게 달리기 때문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이 날 수도 있고요. 분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층이면은 뷰가 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이 8억 5,200만원에서 9억 6,700만원, 84 타입이 10억 4천만원에서 12억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확장비는 1,615만원에서 2,219만원이고요. 에어컨은 280만원에서 58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확장을 하고 에어컨을 넣는다고 치면 59 타입이 8억 7,095만원에서 9억 9,324만원, 84 타입이 10억 6,415만원에서 12억 2,962만원입니다. 네,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표시한 데가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인데요. 그 북쪽에 레미안 장이 포레카운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장이 뉴타운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1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입니다.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죠. 939세대입니다. 세대수가 1000세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세권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입지가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5구 타입 호가가 8억 이상을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 매물밖에 없습니다. 아마 부동산에 전화 나오면 이 매물이 이미 빠져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8억 9천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도 8억 4천에 6월달에 9층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비교했을 때 역세권이 아닌데도 8억 4천에 거래되는데 조금 더 역세권으로 가져가면은 당연히 8억 7천 이상은 되겠죠. 9억 이상은 시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최소. 그래서 거의 시세대로 분양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초고층 9억 9,324만 원이면 거의 10억에 육박하는데 조금 선 넘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층, 중층은 시세대로 나온 것 같고 고층은 약간 비싼 감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똑같은 단지 84 타입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 호가가 9억 8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레미안 장인 포레 카운티가. 그 다음에 실거래가도 9억 9천에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10억에 육박하죠. 네. 그런데 여기 분양가는 10억 6,415만원에서 12억 2,962만원. 거의 11억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세권이 아닌 단지와 역세권인 단지가 1억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 정도면은 시세대로 나오지 않았나. 게다가 아파트 세대수도 한쪽은 939세대인데 한쪽은 1637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6년차 6년 차이가 나겠죠. 입주가 했을 때쯤.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시세대로 조금 나오지 않았나. 다만 최고층 12억 2,962만원 정도는 살짝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단지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 말고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단지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여기에서 먼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위쪽에 동북선이 개통됩니다. 그래서 동북선과 더 가까운 단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단지입니다. 추후에 동북선이 개통된다면 말이죠. 근데 동북선은 배차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얼마나 실어 날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 동북선이 아무래도 1호선, 6호선보다는 규모가 작거든요. 네. 그래서 레미안 장인 퍼스트하이는 2020년에 입주했고요. 이제 4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많습니다. 1562세대고요. 네. 5구 타입 호가가 9억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도 8억 9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안 시세가 5구 타입이 9억대 형성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양가가 괜찮다. 물론 고층은 살짝 비싼 감도 있지만 아무래도 1호선, 6호선 초역세권인데 그리고 한정거장 가면은 GTX인데 이 정도 가격 차이는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 시세면 괜찮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4 타입입니다. 똑같은 단지 84 타입인데요. 호가가 10억 3천 이상을 부르고 있고 실거래가가 10억 8천에 찍혔습니다. 거의 11억에 육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입지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연식을 고려했을 때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 가격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구 타입, 84 타입 가격 저층, 중저층은 시세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가 여기가 더 좋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추후에 신축이 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단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층으로 갈수록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살짝 비싼 감이 있긴 합니다. 특히 84 타입이 그런데요. 하지만 그 분양가가 그리 비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애매하게 중저층에 걸려서 고가도로 뷰가 나오는 것보다 높은 층을 비싸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안전마진은 딱히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론. 하지만 이거 안전마진 없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나중에 분양가 여기보다 입지 안 좋은 다른 장인 뉴타운은 여기보다 분양가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럴 건데 가격 비슷한데 입지가 더 안 좋거나 아니면은 입지가 더 안 좋은데 가격이 살짝 더 비싸지면은 나중에 후회하겠죠? 이거 분양 못 받은 걸.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이고 신축이고 그것도 한정거장만 가면 GTX역인데 여기 가격이 안전마진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하기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이 전부 신축으로 변해서 인프라가 괜찮아질 겁니다. 네, 평면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블록, 2블록으로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블록이 아무래도 역과 더 가까워서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게 바로 앞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 소음에 취약합니다. 역과는 가까운데 먼지, 소음에 취약하다 라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5구 A타입입니다. 3웨이 판상형이고요. 남향, 남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1블록, 2블록 다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구 B타입입니다. 4웨이 판상형이고요. 남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1블럭의 가장 앞동이 되면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왜냐, 뒷동에 가면은 역과의 거리가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블럭에 걸리면은 역과 거리도 가깝고 그 다음에 앞에 고가도로랑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블럭의 앞동에 됐다 그러면은 가격적 메리트가 꽤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2블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5구 C타입입니다. 투베이 타워형이고요. 남서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아무래도 투베이 타워형이다 보니 판상형보다는 경쟁률이 낮겠죠. 다만 2블럭 쪽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도로는 피할 수 있다. 다만 이 1블럭 뒤편에 당첨되게 되면은 역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1블럭의 앞동 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5구 D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상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여기도 5구 타입인데 4베이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인기가 좋겠죠. 드레스룸도 꽤 넓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2블럭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고가도로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도 1블럭 맨 앞이냐 맨 뒤냐입니다. 맨 앞이 더 좋습니다. 84A 타입입니다. 네, 3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고 1블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는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운데쯤에 있어서 역과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고가도로도 피할 수 있고 그냥 무난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죠? 84B 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4베이라서 인기 많겠죠? 네, 1블럭의 위치에도 좋고요. 2블럭의 위치에도 좋은데 자칫하면은 중층, 저층이면은 앞에 고가도로 때문에 뷰가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좋기 때문에 인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4C 원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형, 남서형입니다. 그 다음에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가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블록의 위치에 있지만 역과 가깝지만 여기는 고가도로 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가도로 바로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고가도로로 인한 피해는 그나마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블록의 뒷동에 받는 사람은 역과의 거리가 좀 멀겠죠. 구조 좋기 때문에 인기 많을 것입니다. 2블록 되면 역과의 거리도 가깝고요. 84C 2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남동형, 남서형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거는 1블럭에만 있어서 그 2블럭 고가도로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역과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좋으니까 인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D 타입입니다. 예, 투베이 타워형이고요. 남향, 남서형이고 아무래도 투베이 타워형이다 보니 84 타입 중에서는 인기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당첨되고 싶으면은 이 타입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네,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전매 제한은 1년입니다. 1년 뒤에 분양권인 상태로 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입니다. 특별공급 7월 15일, 1순위 7월 16일, 2순위 7월 17일입니다. 네,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면요.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거주자 우선적으로 먼저 배정을 하고 그 이후에 기타 지역 거주자,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에 산 사람을 나중에 배정합니다. 네, 인근의 변화가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장인 뉴타운 쪽이. 그리고 북쪽에 미미삼 그쪽도 있죠. 광운대의 역세권 개발. 이렇게 다 같이 새롭게 변하는 곳이 시너지가 뛰어납니다. GTX 광운대역 미미삼 재건축 개발 시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GTX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고작 한 정거장 차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 좋습니다. 특히 종로 쪽이 좋은데요. 추후 강남 쪽 접근성은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GTX 돌리면 더 좋아집니다. 현재 기준 안전마진이라든지 시세 차익은 없지만 실거주자라면은 이렇게 좋은 입지 무조건 청약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세권의 대단지에 언덕 별로 없는 입지가 흔치 않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GTX 효과도 누릴 수 있죠. 투자자인 경우 당첨 여건이 되면 무조건 청약 넣을 것입니다. 분양권인 상태로도 나중에 입주할 때쯤 피가 어느 정도 붙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끝까지 끌고 가서 입주까지 하고 좀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는 장기적으로 좀 더 가져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하고 난 뒤에 신축발 받을 때 미비삼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도를 빼가지고 거기도 신축을 짓고 있다 하면 그쪽으로 갈아타도 되고요. 아니면 청량리역 쪽으로 갈아타도 될 듯 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